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 차장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현금 가치가 떨어져 무언가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제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 자신의 이 피와 땀의 이 노동의 산물을 베팅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과연 척도로 두고 계시는가요? 뉴스나 찌라시나 자신의 사견 이런 것들은 즉 금리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국제 수지 뭐 경상수지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는가 매번 FOMC 챙겨보면서 나는 깨어있다 하시는 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법한 사실 손 하나만 까딱해도 유튜브로 그리고 검색으로 블로그로 즐비하게 나오는 이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을 하죠. 예를 들어 파월의 말 한마디만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당연히 부동산과 시장이 금리가 오르면 주춤을 했었죠.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진 않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저축을 하던 이런 지난 관습들이 이제 더 이상 이 개미들이 저축이나 적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자금이 은행으로만 쏠리지 않는 것이 과거 이 정도 금리 때와는 차원이 현재는 다르죠. 금리가 예를 들어 높다, 저축을 한다, 이런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쉬운 경제 논리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정보에만 의존하는 투자법은 부동산도 그리고 금리도 뭐 은행권의 발언도 매번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이 기업들은 더더욱이죠. 이 전체적인 시장의 현재 이 난이도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 더욱더 그만큼 똑똑해진 개미들이 많아져서 점점 더 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산 시장의 절대 법칙임을 알아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나 파월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매번 새벽에 깨서 뉴스를 챙겨봐도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하나에 뉘앙스 하나하나에 손실을 봅니다. 더군다나 세력이란 것들은 자금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뭐 제가 하는 투자법,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살면서 나의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척도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차트는 여기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차트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주관적인 의견이 전혀 배제된 이 객관적인 사실로 하여금 가격, P뿐만 아니라 시간, 타임까지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것이 제 척도이며 해설입니다. 저는 큰 변곡들로 하여금 좀 쑥스럽지만 평생 누리고 살 만큼까지는 딱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로 돌아오게 된 거는 누군가는 그럼 혼자 벌면 되겠지 하겠지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계몽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 이 유튜브 채널을 키워나가서 어느 증권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제 랩을 만드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제 포부를 먼저 밝혀드림이고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즉 이 노하우들은 이 집결체들은 누군가는 결국에는 알려주고 싶고 글로 남겨두고 싶고 그런 본능에 의해서도 저는 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첫째는 당연히 나아가서 돈을 벌고 둘째는 더욱더 나아가서 셋째는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저로 시작을 해서 선순환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줄여서 이수스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거품이 발생을 하고 거품이 곧 빠지기 마련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락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위로 먹을 구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의 많은 분들이 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이 이유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많은 예시와 함께 이 이수스의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영상이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깁니다. 길 거예요. 길지만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종목을 보는 눈,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단 10%라도 바뀔 것에 장담을 하고 논리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지표 설정이나 매매법, 혹은 개개인의 포지션은 다 다르다 보니 개개인의 대응 같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카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시며, 비밀번호도 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입장하신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방인 만큼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만큼 클린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부터 장 시작과 여러 찌라시나 뉴스들도 간단히 해석해드리니 아침 신문일 듯 읽어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잠깐 카카오를 틀어놨는데 많은 인플루언서,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실물 차트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가 저랑은 맞지 않음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HTS 키면 그냥 보이시는 이 차트거든요. 이 차트. 이 차트가 실물 차트입니다. 하지만 전 트레이딩 뷰를 지금 주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이 HTS도 똑같습니다. 실물 차트라 함은 보이시는 이 Y축의 가격, P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2,000원으로 나눠져 있죠. 이 시간, X축은 당연히 실물이나 로그나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추세선들조차도 다 시작부터 저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평행 매물대, 수평 평행 매물대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하겠지만,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이 길이들이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물은 보시면은 이게 동일한 길이면은 같은 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1, 1, 1, 1차이씩 나죠. 4라고 치면은. 근데 로그는 이 길이가 동일하다면은 동일한 수익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가 2가 된다면은 여기는 수익률 그만큼 4, 그리고 그만큼 8,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즉 아예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뉘게 되는 겁니다. 왜 근데 그럼 이 수익률 차트 로그를 봐야 되느냐 아실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인간만이 매매하는 양보다 컴퓨터, AI, 봇들이 API 찍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시대죠. 도래한 지가 꽤 오래됐죠. 즉 이 프로그램들은 수익률에 따라, 물론 수평 매물대의 지지 저항은 당연히 강한 층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매수, 매도하며 봇들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키는 수익률에 있습니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든지 어느 방향에서, 즉 이 모든 것들 통칭 세력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에서 어느 좌표에서 털고 나갈지, 그리고 이 세력도 아우르는 일반 매매자들까지 통칭 이 집단지성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애초에 시작부터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로그로 제가 작도해 놓은 추세선인데 이런 라인들이 실물에서는 다 당연히 다른 차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의 성질은 고점을 이런 식으로 낮추면 낮출수록 하락에 대한 에너지,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상승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어주면은 매우 큰 폭으로 점점 더 상승을 캔들이 발산을 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반대로 바닥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훨씬 더 큰 폭의 가격 하락과 동시에 강한 매수 시그널이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금 보시는 거는 일봉인데 거시적인 월봉이나 주봉의 이 대, 중, 소, 월봉과 주봉의 대파동 같은 경우에서 이 외바닥을 만들었을 때 쌍바닥, 추후 쓰리바닥으로 가게 된다 치더라도 이 외바닥 자리 그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가격은 한 번은 살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들을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는 채널 그리고 뭐 추세 혹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쌍봉이라든지 뭐 헤드앤숄더, 뭐 배트맨, 하모닉, 와이코프 등등 수많은 이 패턴들을 이해하고 접목을 하는 겁니다. 캔들론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도지 캔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스닥에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조금 설명드리고자 지금 나스닥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쯤으로 넘어와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지 라인은 곧 저항 라인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지가 뚫리게 되면 다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함과 동시에 저항으로 돌아서게 되며 저항 라인을 예를 들어서 뚫어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면서 지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지라든지 저항 혹은 추세, 채널 등등을 이 라인 부근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건 자세하게 이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일개 코스닥 안에 있는 주식 종목이 아니라 얘는 한 나라의 세계 경찰국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시기 때부터 2005년, 6년 요때부터 컴퓨터 매매들의 성황이었다 보니까 이러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잠깐 일봉으로 다시 보면 하필 이 라인들의 이런 유의미한 지지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올라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이런 리테스트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논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라인들로 하여금 리테스트 그리고 다시 뚫어주고 리테스트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여기를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 위치를 잠깐 주봉으로 크게 파동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파동의 이 저점을 올려주는 운동성은 이제 상방에 대한 에너지. 근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 운동성이 그렇게 되면은 꺾이는 순간, 즉 이 저점을 침범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침범을 하는 순간에는 이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측을 하고 난 뒤에는 추후 봉우리가 올라왔을 때 꺾이기 직전 이 시점에 전량 엑시트를 하는 게 정석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쇼패팅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했다가는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각설하고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봐봐요. 여기까지 꺾였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시점에 관찰한 뒤에 이때의 이 라인들로 요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몇 번의 이 수많은 저항과 리테스트 등 지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인과 그리고 파동까지 모두 보았던 시점이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느냐? 요걸 꺾이고 난 거를 본 뒤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느냐? 일단은 다 털어야 한다.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여기가 갑자기 리테스트와 동시에 저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폭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방어를 잘 한 편이지만 엄청 큰 폭으로 이런 식으로 떨궈 버렸죠. 그리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시점에 어떤 게 탄생을 하느냐, 이런 경제 시스템의 몇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탈중앙화된 이것을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냅니다. 그게 비트코인의 시작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각설을 하고 다시 조금만 더 현재와 가까운 시점으로 당겨와 보겠습니다.
2016년대로 한번 와보겠는데요. 이 주가의 데이터 캔들들은 보시면은 하나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들은 이러한 장대 캔들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유튜브, 그전에는 온갖 경제 TV들, 증권사들, 리포터들 죄다 하나같이 해석을 할 뿐입니다. 어떠한 일련의 시간, 사건이 지나가고 이 뒤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유를 찾기 위해 정보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떠어떠한 이유로 낙폭이 되었다. 낙폭이 컸었다. 어떠어떠한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럼 이 일련의 사건, 시간이 있기 전에 요때에 이러한 정보를 예측을 요런 것들을 개인이 완벽히 가깝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유한타 증권의 유동환 본부장님이 정말 대단한 정보 분석가의 이제 대가신데 그분만이 제 참고가 될 뿐입니다. 다시 각설을 하고 하나의 큰 낙폭은 반대로 이 낙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반등을 보인 뒤에야 이 낙폭을 알 수 있었던 거겠죠.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2018년도 12월 요때쯤이죠. 이때의 낙폭으로 인해 한 번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이 라인과 하여금 여기와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추세 라인을 작동은 해볼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가지런하고 규칙적인 일련의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잠깐 산술 차트를 데려와서 일봉에서 이 수평 매물대를 이 검은색입니다. 이 채널을 작도를 해준 뒤에 4분할을 한번 해보고 추가 임펄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위에 알파 채널까지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매물대 층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시 로그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 정확히 이 최상단 쭉 가볼게요. 시점 2020년 들었죠. 쭉 와보시면은 정확히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알파 최상단 라인에서의 캔들이 저항이 있음을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은 논리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수평 매물대 상단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라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라인과 보시면은 아래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이 라인이 함께 저항이 만나서 교차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 하필 요 때가, 그니까 하필 그 전이나 뭐 그 뒤후에 이 라인이 아니고 딱 이 선과 교차가 되는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기에다가 강한 저항에 논리적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동 한번 보실까요? 다시 주봉인데 주봉의 이 소파동이 보시면은 고점을 살짝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저점도 여기를 보시면은 이탈을 했죠. 이런 두 가지의 교차가 되는 이 강한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일봉, 4시간봉, 주봉 다 뜯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연장이 되었던 이 저항 부근에서는, 이 라인 부근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같이 보면서 파동도 보면서 현재 지금 과거로 돌아가 봐서 유출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파동도 꺾이고 있음을 여기에서 지금 소파동이 어느 정도 암시를 해줬죠. 최고점 전부터 말입니다. 관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 위치에서 그럼 뭐가 터졌냐? 저희는 지금 함께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가 안 보였다는 그 가정하에 강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함께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날에 그럼 이것만으로 지금 보시는 이 나스닥만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발생을 했느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자산 시장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차트에서 말이죠. 이건 BLX 지금 비트코인 과거로 잠깐 일봉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때가 언제였냐?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최고점 요때로 돌아가 볼게요. 요때로 돌아가서 이 시점 이후에는 보시면은 이 캠들 몸통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보셔야 돼요. 이 라인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저항 라인, 그리고 동시에 이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은 쉬프의 이제 피보나치 382 혹은 0.5 등 중요한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동시에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필 여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캔들들은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죠. 파동 또한 이때 날짜 같이 보실게요. 2020년 그 전에 어땠냐? 쉴 새 없이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운동성에서 딱 저점을 이 뒤에 침범한 것을 관찰을 요때 한 시점이죠. 여기 보시면 중파동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쭉 동일하게 코로나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터졌던 요때에 음모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획된 악재며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컴퓨터 매매들과 더불어 개인 매수자들의 이런 통칭 집단지성은 정말 심오하고도 놀랍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름 돋는 것이 일련의 큰 현상을 암시를 여러 군데에서 할 수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근데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거나 뭔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없거나 하시다면은 여기서 그냥 동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 매일매일 분명한 자신의 척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자신의 피와 땀. 근데 이것을 또 심지어 갉아먹는 뭐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 그냥 죄다 이 문자 번호를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남김으로써 죄행일 전화가 와요. 미친 거예요 그거. 죄다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거 싹 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가 자연스레 남는 이 문자를 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어버렸는데 제가 강하게 권하는 건 이겁니다. 차트? 저는 광신도예요. 차트 광신도 맞습니다. 이러한 근데 현상을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소름이 돋는 이런 물론 이 코로나 저점부터 제 자산이 몇십 배로 성장한 것은 실제로 맞지만 이러한 자산 시장의 흐름을 아니죠. 세계의 흐름이었죠. 각 국가가 폐쇄되고 죽어나가고 마스크 생활화에 전 세계가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무조건적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에 마치 진짜 디스토피아를 맞이한 것만 같았던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미리 예측을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오기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했던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터트려 버리니까 전율을 느꼈었는데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차트를 믿어라. 차트가 곧 답이다는 저의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은 뭘 그럼 곧 답이다. 뭘 이런 식이면은 이것으로 인해 투자를 해야 된다에 대한 이 뭔가에 대한 이 결국에 이 척도를 분명하게 두고 있기는 한 거냐는 말입니다. 뉴스, 기사, 나만의 가치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만 들어간 것인지 객관적이긴 한 것인지에 대한 진심 어린 질문인 겁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는 진리의 척도로 두고 있는 거는 저 김유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말은 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척도를 두고 베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왜? 한 분 한 분의 그 피 같은 돈, 그 돈은 곧 시간이고요. 그 시간은 곧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사랑하는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의 하나하나가 모인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너무 길기는 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원유입니다.
원유를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일봉을 잠깐 과거로 당겨 볼게요. 과거로 가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작도를 없다고 치더라도 보시면은 이때까지는 모르더라도 요때부터 요때부터는 논리적으로 이 두 번씩 정도로는 이 평행 채널을 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한 이때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봉우리를 이런 식으로 두 번 만들어 준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단에서 저항이 있었다는 거는 꽤 큰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을 그럼 김유진이 고점에서 계속 봉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큰 발산 에너지가 있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맞아요. 근데 작게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죠? 얘네들이 지금 각을 잡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소파동이 지금 여기 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소파동이 지금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추후에 요때는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게 매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라인도 알고 이 파동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좀만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면 어떻게? 결국 그래서 이 평행 라인까지도 이탈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됩니다. 이탈도 근데 한 뒤에 이쁘게 리테스트를 한 번 정도 해줬습니다. 이 뒤로 가보게 되면은 요 시점 같은 경우에서는 일봉 파동들이 지금 다 바닥권이어서 공략을 한번 매수를 공략할 수 있었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다 지금 일봉이고 월봉이 가장 큰 시간대 당연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작은 시간 단타입니다.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은 됐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또 정직하게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여기다가 리테스트를 해줍니다. 재밌죠? 리테스트 저항을 한 뒤에 어떻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시그널이에요. 봐봐요. 이 차트들이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뭐 나스닥과 뭐 비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울 필요는 없어요. 원유, 이 원유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무서운 시그널을, 하방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고 난 뒤에 어땠냐? 바로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맞이를 하게 된 겁니다. 무섭고도 참 재밌죠. 지금 이 영상이 꽤 짧진 않습니다만 정말 이때 신이 된 것 같은 전율, 정말 소름이 돋고 거의 진짜 오바가 아니라 눈물까지 날 뻔했다니까요. 뭘 보고? 얘는 결국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느냐?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초유의 원유 마이너스 사태입니다. 진짜 이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 새벽에 와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쭉 그냥 지하실이다 못해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가 어디냐, 0.101? 그 아래로 이게 차트에 담기지조차 못하는 오류가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역사상 요때 시점만 하더라도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뭐 과거 진짜 옛날 물물 교환부터 걸어왔었던 이 인류 역사의 이 경제에서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이 현대 시대에. 웃긴 거는 근데 요때 시점이 조금 달라요. 요게 뭔 말이냐면 제가 이때 G사에서 나오고 그 전에 제가 최연소 최대 성과 매니저로 있다가 제 돈으로 지금 불리기 시작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 보면은 얘네들이 해석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 돌아가는 이 추태가, 이때가 어땠냐면은 여기는 지금 4월입니다. 이거를 맞았던 때는 4월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때는 모든 자산 시장들이, 다시 나스닥인데요. 이 파란 선은 FOMC 회의 날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근데 무시하시고요. 이 라인은 이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뭐 여러 가지 지수들 다 종목들 급반등하기 시작한 이 3월의 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 이러한 이유, 뭐 물론 해석하기에 맞기는 한데 정말 후행이야말로 이 해석이 아닌가 진짜. 요때 이 4월 전에, 좀 전에 20년 3월에 요때죠. 요때 러시아
사우디가 이게 감산에 실패를 했어요. 2020년 3월. 그리고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한 것이다가 추후에 이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요때쯤에 했었던 해석인데 3월에 이미 감산 실패를 했고 이때 마이너스를 간다는 걸 어느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어떤 저널? 어떤 리포트? 뭐 그럼 저는 예측을 했냐? 강한 하방은 지금 같이 이 파동과 이 작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저 김유진이었으면은 예측은 했었을 거예요. 강한 하반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작도도 해놨었고 과거로 돌아갔음에도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조차도 가능했음을 방금 전에 이 작도를 통해서 리테스트 이런 것들로 지금 증명하고 있고요. 다만 마이너스까지 갈 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물론 이 3월, 이 4월 전, 이 3월의 모든 자산들이 급반등한 이 뒤에 있는 4월이기도 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잠깐 요때 시점 나스닥으로 다시 오면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하필 딱 요 자리에 이제 몸통 보시면은 이 나스닥으로 잠깐 다시 보면은 이때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뭐 아시는 유명한 월가의 그런 증권사들조차도 하락을 맞았었던 요 당시에는 V자 반등은 절대 나올 수 없다가 대다수 아니 모든 의견이었습니다. 100% 모든 의견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V자 반등 나올 수가 없으며 여기서 추후 매물대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봐야 된다. 왜냐?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집에서조차도 못 나오고 있고 난리통이어서 아직도 현재 지금 2023년, 2024년인데도 동양인들을 여행 가보시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해요. 지금도. 요 시점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코로나 이국자 있으면 어디 뭐 숨어 있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게 어플이나 이런 거 내놨었죠. 참 재밌었던 사회 현상이었었습니다. 이 시점에 어느 누가 V자 반등을 예측을 했을까요? 잠깐 BLX 다시 볼 건데 잠깐 다시 비트코인을 데려왔는데요. 이 주봉 과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요렇게 이게 캔들론에서는 주봉 혹은 월봉 혹은 일봉의 몽통 마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 마감으로 하여금 전 저점부터 올라오는 이 추세 라인 작도가 미리 해놨던 게 딱 맞아 떨어져 줬고 이 안에서 지금 정확히 마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 파동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로그로 해놔서 지금 실감이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천 달러, 만 달러 얘가 지금 요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다시 이 어마어마한 큰 하락에서도 근데 보시면은 이 대파동과 중파동이 저점을 이탈하는 거를 여기에서 관측이 안 됐었습니다. 즉, 요 시점이라고 칠게요. 요 시점에 앞으로 이 운동성이 추후에 저점을 올려주는 방향,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깨는 거를 관측을 한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올려주는 운동성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한데 이는 일봉에서 여기를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다가 꺾였을 때는 언제죠? 요때였죠. 큰 하락. 근데 그 다음번 튀어 올라오는 봉우리가 꺾이기 전. 그래서 요때 보시면은 요날, 요때까지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때의 주봉을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요 정도가 지금 보시면은 한 4월 13일 요거를 관찰할 때죠. 요거 꺾이는 거를 이 밑에 예 지금 보면은 4월 13일 요 정도입니다. 요 때를 다시 주봉으로 가져와 보면은 그래서 매수로 들고 와봤더니 주봉의 상황은 또 이때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여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조금은 가능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까지는 넘어왔을 때는 뭘 지금 어떤 걸 관측을 할 수가 있죠? 이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운동성이 결국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월봉의 이 대파동 보시면은 지금 과거에 요때처럼 지금 바닥권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까지도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중파동 여기서 운동성을 돌려줬고요. 얘도 저점을 올려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봉 여기를 깨고 나서 다음번 봉우리 올라왔을 때 요거를 이제 관찰을 했고, 다음번 봉우리 요때 4월 요때입니다. 정확히 요때죠. 요때에 사실 좀 이 시점은 어떻냐, 원유도 마이너스를 갈 때였죠. 원유도 마이너스 갈 때고 한번 털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동시에 보시면은 아까 4분할 해놓은 레귤러에서 4분할을 해놨던 여기에 지금 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털려고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수파동이 저점을 올려주는 이 운동성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홀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봐봐요. 계속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이렇게 제가 차트에 대해 제가 왜 광신도인지, 왜 저는 척도로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함께 지금 다들 몇 년 전,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돌아봤는데요. 카카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 저점을 올려주는 운동성을 이렇게 대파동에서 침범을 해줬을 시에 그 다음 봉우리에서 털기. 근데 얘는 지금 월봉을 보시면 봐봐요. 제가 작도를 해놓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 대파동은 바닥권 저점을 올려주고 있던 게 꺾이는 걸 관찰하고, 그리고 라인에서 지지도 됐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요거는 일단 노코멘트 하도록 하고, 그럼 이수스 이제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를 작도를 다 해드렸었죠. 저번 영상 꼭 보시고 오세요. 며칠 전이니까. 그거를 보셔야 왜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고 있는 건지, 왜 했는지를 아실 거고, 오늘은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 예시를 여러 가지 좀 들어드렸죠. 데칼코마니처럼 하나하나 요 매물대 레인지를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가는 건시다. 그래서 지금 어떻냐, 당연히 이 맨 위 레인지 여기를 결국 가기는 갈 건데, 이 라인들 보시면 요 라인 지지 라인들에서 개개인의 포지션마다 다 다른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요 라인과 요 라인에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약에 2%만 밀려도 빠른 손절매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리스크는 적은데 이 리턴 값이 크다. 이게 가격이 전혀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뭐 현재가로 치더라도 여기까지 뭐 거의, 뭐 물론 여기가 지금 요 45만 요 레인지를 분할 가격으로 감안을 하셔야겠죠. 오늘 이수스에 대한 영상 중에 제가 또 하나의 이론을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상장 당시에 이 고점 가격은 한 번 정도 복귀하고 죽어도 죽는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정도 복귀는 하고 죽는다. 이 정복해 나가는 뭐 이 레인지, 요것도 뭐 한 흐름이기는 해요.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맥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어떻게 됐냐? 사실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냥 간 거예요. 얘는 다들 아시는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얘는 뭐 따상 뭐 따따상 그랬었죠. 재밌었죠. 마찬가지로 이 레인지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이 레인지들을 요 레인지 그리고 요 레인지 요렇게 하나하나 점령을 해 나가면서, 얘는 근데 여기를 지금 여러 번 노크는 했어요. 이 저항대를, 이 레인지를 노크를 하기는 했는데 얘는 또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S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얘는 지금 HLB인데 네, 얘도 요런 식이고, 여기 EID 얘도 뭐 이런 식이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죽긴 죽어도 한 번은 찍고 죽는다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영상만으로도 저는 지금 한 분당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소스들을 충분히 알려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럼 이수스 지금 보시면은 어떻냐? 오늘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이 가격에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보면은 한 20% 정도가 21%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뜯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국 모든 것들은 다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고 익절하고 들어가고 이런 이 부분만큼 지금 굳이 안 맞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파동과 지금 중파동의 운동성이 살짝 여기를 당연히 지금 가격의 신규로 아예 들어가는 거는 좀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이 라인, 이 라인과 더불어서 4시간, 4시간 파동. 라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라도 여기에 있는 이 가격, 여기에 있는 이 가격, 여기에 있는 이 가격, 이 X축의 이 Y는 이 라인에 맞는 그러니까 얘 캔들이랑 얘 캔들은 이 좌표는 아예 의미가 다른 거고 타점 자체도 전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얘 요 가격과 얘 요 가격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이 방향성들에 대한 이 좌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한정이 이어져 있는 이 무한한 수평 매물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 이과적인 개념이죠. 1시간 봉 볼까요? 1시간 얘도 보시면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글지글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낮추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이 라인, 이 라인과 이 라인 하나하나 이탈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개개인 포지션마다 다르죠, 전략이. 저번 영상 꼭 보시고 그리고 뭐 이 라인, 이 라인 그리고 요 라인 물론 이후에 이 위를 만약에 더 날아갈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여기서는 엑시트를 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추후에 간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리테스트 하는 거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테스트를 만약에 여기서 안 하더라도 파동을 보면서 그때그때 전략 제가 영상으로든 무료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 해드리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스 다뤄봤는데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었죠. 하지만 좀 충분히 재밌고 유익하셨을 겁니다. 저도 좀 많이 보람차네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더 설명을 잘했어야 됐던 건데 아무리 근데 어려운 내용이어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진짜 그게 프로페셔널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달려 있어요. 혹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 저희 단체 무료입니다. 무료 당연히 무료고요. 소통 카톡방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문자를 달라고 할 생각 자체도 없어요. 이거는 번호거든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니까 같이 제가 함께 가자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이제는 일단은 목표예요. 뭐 돈을 떠나서요. 그래서 좀 더 영향력이 있어야 언젠가 제 이름으로 물론 제 이름 김유진으로 있기는 하죠. 근데 증권사나 랩 이런 것들 포부를 제가 미리 서론에 밝혀드렸고 그래서 얼굴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성만 보고 이득이 없이 뭐 채널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득이 생기겠지만 유튜브로 오게 된 겁니다. 카톡방에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궁금하신 것 이런 것들 따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침 8시에서 9시 정도가 많이 편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좀 저는 중학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도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오셔서 뭐 뉴스나 뭐 대응법, 뭐 개개인에 맞는 포지션별 매매법 이런 것들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교육이 저는 결국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들어오셔서 한 단계 진화된 투자자가 함께 되셔서 이 길을 걷는 것, 선한 마음으로 저는 좋은 영향력이 조금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입장하신 김에 자제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아침 8시, 9시마다 올라오는 내용들 신문처럼 그냥 가볍게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좀 어릴 때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다면 친절하게 재밌게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따로 있었다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이 없는 것이 저희 카톡방 분명한 운영 방침이다 보니 그런 만큼 부디 학생분들도 조금 계시다 보니까 입조심 꼭, 그리고 광고는 사절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할 수가 있으니 지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 이수스에 대한 간단한 자료 등등 많은 것들 그래도 저에게 뽑아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영상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감사하고요. 느낀 게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저는 그걸로 보람이 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